자, 짜잔. 마지막 챕터는 수학적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 그 제목 밑에 보면 소제목이 있어. 수열의 귀납적 정의란 무엇인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 요거부터 해봅시다. 요거부터. 자,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는 말은 말이 참 어렵다.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는 말은 거기 보세요. 여기 이제 요 피자 그림 밑에 보면 위의 개념 열기에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밑에 네 번째 줄 다음에 보면 이와 같이라고 나와 있어. 이와 같이 수열 N에 대하여 첫째 항 A1의 값 이거 하나랑 그 밑에 줄에 보면 이웃하는 두 항 이웃이야. 이웃 붙어있는 두 항. 그러니까 하나를 n번째 항이라고 했다면 그 다음 거는 n 더하기 1 혹은 하나를 n번째라고 했다면 그 앞에 거 n-1 이런 걸 이웃했다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웃하는 두 항의 관계식 첫째 항의 값과 이웃하는 두 항을 식으로 표현하는 거. 이렇게 세트를 주면 이 세트를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했다라고. 그러니까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해 보거라 하면 저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놔야 돼. 첫째 항의 값 그리고 두 개의 관계식.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등차 수열을 배웠지. 2, 5, 8, 11, 14 이렇게 가. 등차 수열이잖아. 이 등차 수열을 저 두 줄로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표현해 보라. 그래서 이 수열을 표현해 보세요 하면 첫째 항 2잖아. 첫째 항은 2. 그리고 등차 수열은 이웃하는 항. 이 두 개의 항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여기가 A1, A2, A3, A4, A5 이런 거잖아. 등차 수열은 A2에서 A1 빼면 공차 나와. 이웃하는 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야.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빼도 공차 나오지.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빼도 공차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n으로 바꾸면 하나 빼기 이렇게 됐을 때 공차가 나온다. 지금 이 문제에서 3이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웃하는 두 항의 식을 만들어라는 얘기는 이런 걸 쓰라는 거야. n번째 항하고 바로 그 전 거를 빼면 3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수열을 두 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두 개로 표현하는 것을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했다, 귀납적으로 표현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역으로 질문하는 거라고. 자, 예를 들어서 A1이 4고요. AN 더하기 1 마이너스가 아니라 자 AN 마이너스 N-1은 5예요. 1 때 이렇게까지만 주면 아, 첫째 항은 4고 이런 식이 있구나. 이제 등차 수열인 걸 알고 있긴 한데 이때 A의 9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 모르는 상태에서는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돼. n자리에 2 대입하면
A2 마이너스 A1은 5니까 이게 4라서 A2는 9가 되고 n에 3 들어가면 A3 마이너스 A2는 또 5니까 여기가 9라서 A3은 14가 되고 이런 걸 해보면 A의 9까지 찾을 수 있단 말이야. 하면 되거든. 근데 이런 모양은 등차 수열 구조구나를 알고 있었다면 바로 구해도 되지. 첫째 항 더하기 9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그래서 44. 직접 찾기를 들어가도 되고 공식을 이용해도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등차와 등비를 배웠으니까 등차 수열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 등차 수열은 A1이 주어지고 항상 이런 표현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뺐을 때 상수가 나오는 것들은 다 등차 수열. 저 상수가 바로 공차가 되는 거지. 등비 수열도 똑같아. 등비 수열도 첫째 항 줄 거고 등비 수열 해보자. 자, 1, 3, 9, 27, 81, 짠짠짠 A1, A2, A3, A4, A5 그러니까 이번에는 곱하기 공비잖아. 그러니까 A1에다가 3 곱하면 A2가 돼. A2에다가 공비 곱하면 A3이 되듯이 확장시키면 n번째 항에다가 3 곱하면 n 더하기 1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등비 수열은 이렇게 생겨보는 거야 항상.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하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이유타는 두 항으로 식을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등비 수열은 a의 n 곱하기 상수 했더니 n 더하기 2. 그래서 식을 딱 보고 저걸 보는 순간 등비 수열을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채도 괜찮아. 직접 찾는 방법이 있잖아. 직접 찾는 방법이 있잖아. 그래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점화식 아니 그 귀납적 정의가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웃하는 두 항으로 식을 만들었지. 요런 식을 점화식이라 그래요. 점화식. 이거야. 불꽃 그 다이너마이트 불 딱 좀 치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1항을 알고 있으면 넣는 바람에 2항을 알 수 있고 2항을 알고 있으니 세 번째 항을 알 수 있고 연달아 계속 알 수 있다는 의미라. 점화식이라는. 자, 단어는 관심 없고 표현이 이렇게 들어오면 얘는 등차 수열, 얘는 등비 수열 이걸 캐치해야 되지. 그리고 캐치를 못해도 괜찮아. 직접 찾는 방법이 있으니까.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겠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을 먼저 줄 테니 이런 표현을 가지고 만들어 보자라는 거야. 표현을 가지고 만들어 보자. 자, 여기 다시 한번 끌고 올게. 자, 아까 첫째 항이 2였어. 이게 5였어. 그래서 등차 수열이잖아. 공비가 5니까 두 번째 항은 7이겠지. 아, 공차가 5니까 이렇게 갈 거란 말이지. 자, 이제 여기서 변주를 좀 해줄게.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잘못된 거야. 첫째 항을 주지 않아도 돼. 아무튼 어떤 특정 값을 하나 준다는 얘기야. 첫째 항을 안 주고 세 번째 항을 12로 줘도 똑같은 거라. 어차피 등차 수열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첫째 항 A1의 값을 준다는 얘기 대신에 특정 항의 값을 준다는 표현이 좀 더 올바르지 않을까 싶어. A1을 무조건 주진 않거든. 다른 항의 값을 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요건 이렇게 변주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외우지 말고 외우다 치면 살짝 넘겨봐. 다 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이지. 그 다음에 이것도 넘기고 다 같은 말이야. 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법을 좀 연습해 놔야 된다는 거지. 등비도 마찬가지야. 첫째 항을 줬다고 쳐. 4. 그리고 A의 n 곱하기 2가 n 더하기 1번째 항이야. 공비가 2란 말이야. 그럼 세 번째 항이 20. 세 번째 항이 16이니까 이렇게 줘도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똑같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나누기 2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요 녀석이 분모로 들어가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다양하지 표현 방법. 표현 방법은 다양한 거야. 대신 큰 틀은 유지됐잖아. 이웃하는 두 항이 식으로 표현된 거잖아. 식으로. 그러니까 표현은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은 구조가 딱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의 수열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돼. 식을 미리 알려줄 테니 넣어서 찾는 거야. 자, 한 장 넘겨봐요. 이제 문제 1번 보세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어. 자, 문제를 봐봐.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이렇게 표현해놨다는 거야. 표현법을 이렇게 해줄 테니 첫째 항부터 5항까지를 써봐라. 자, 여기 있는 거 몰라도 되는 거야. 몰라도 돼. 우리에겐 끈기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됐잖아. 첫째 항은 이미 1이야. 자, n을 1로 봐요. 1을 대입하면 a2 2 곱하기 a1 더하기 1 이렇게 됐잖아. a1이 1이었어. 대입하면 이건 3 되는 거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n에 2 들어가면 a의 3은 2 곱하기 a의 2 더하기 1. a의 2가 3이었으니까 3이 6 되고 더하기 1 7 이렇게 될 거고. 다섯 번째 항까지 쓰라 그랬어. 자, 3 들어가면 a의 4는 2 곱하기 a의 3 더하기 1. a의 3이 7이었으니까 7이 14 더하기 1 15. 마지막으로 n에 4 집어넣으면 a의 5는 2 곱하기 a의 4 더하기 1 31 이렇게 돼요. 이건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에요. 근데 조금 특이한 건 있어. 더하기 2 했어. 잠깐만, a1이 1이었지. 살짝 쓸게. a1이 1이었단 말이야. 플러스 2 했고 플러스 4 했어. 플러스 8 했어. 플러스 16 했어. 규칙은 있는 거라. 등차 등비가 아닐 뿐 규칙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은 32를 더하겠지. 여기가 곱하기 2배 되고 있으니까. 규칙은 이렇다. 자, 정화식,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구조를 이렇게 알려준 것들은 이런 방법으로 직접 찾기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가 첫째 항은 2고 어떻게 되어 있니? n 더하기 1번째 항은 n번째 항 분의 2를 하세요 라는 거야. 자, 또 n의 1을 또 넣어봅시다. 1 들어가면 두 번째 항은 a1 분의 2, 즉 2분의 2, 1이네요. 이건 2 나누기 an 하라는 거랑 똑같이 같은 표현이에요. 자, n에 2 들어가면 a3은 a2분의 2, a2가 1이었잖아. 또 2가 되죠. 자, 3 들어가면 a의 4는
A의 3분의 2 다시 1이 돼. 마지막으로 A5는 뭐 그냥 쓸게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2, 1, 2, 1, 2, 1 반복되는 이런 규칙을 갖고 있지. 수열은 결국 규칙 찾기 놀이니까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지를 느끼면 되는 거야. 그 중에 교육과정에서는 등차와 등비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고, 이런 문제들은 그렇지 않잖아. 하지만 규칙이 있다는 거지. 아, 이런 규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계산만 또박또박 해주면 되잖아. 자, 문제 2번은 이제 거꾸로 표현해보세요. 문제 2번. 문제 2번. 자, 첫 번째 모양이 등차 수역이야. 3, 5, 7, 9. 점점점. 공차가 2군요. 등차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을 3으로 주고 n 더하기 1항에서 n항을 빼면 항상 2예요. 이렇게 나타내야 돼. 이웃하는 두 녀석의 관계. 이웃한 걸 빼면 항상 2니까. A1이 3이에요 라고 안 써도 됩니다. A2가 5예요 라고 써도 괜찮아요. 괜찮아. 특정한 값 하나만 주면 돼. 근데 보통은 이제 첫째 항을 준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는 등비 수열이지. 2, 6, 18, 52가 아니라 54인데 거기 교과서가 좀 잘못됐다. 공비가 3이에요. 자, 첫째 항은 역시 2. 이거 어떻게 할까요? n번째 항에다가 3을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되어요 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1번도 n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되어요 라고 써도 돼. 다 맞는 표현이에요. 어차피 등식이니까 왔다 갔다 해도 된다는 거야. 자,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는 건 이렇게 수열을 구조화시켜서 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라는 거고, 앞에 문제처럼 구조를 미리 줬을 때는 하나씩 대입해서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는 얼추 할만한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예제 1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4번 밑에 수학 영양 기르기까지가 한 문제 나와. 한 문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사실 잘 보셔야 돼요. 자, 예제 1번. 자, 문제를 천천히 읽어봅시다. 용기에 박테리아가 10만 마리 들어있어. 자, 뭐라 그러지? 비커라고 그러지? 비커에 10만 마리가 들어있는 거야, 박테리아가. 이렇게 들어있어. 이 박테리아는 1시간이 지날 때마다 10%가 죽고 나머지는, 그래서 90%가 살 거 아니야. 걔네들은 각각 2마리로 분열이 돼. 아, 그러니까 1시간 지날 때마다 1시간마다 10%는 아웃되고 남아있는 90%는 각각 2마리로 분열.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이고. 자, 한다.
n시간으로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수를 AN이라고 하자. 자, 거기야. AN을 정해주지. N시간 후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수. 요거를 AN이라고 했다. AN이 뭔지를 딱 알고 있어야 돼. n시간 후에 살아나는 박테리아의 수구나. 자, 이때 A1의 값을 구하고 관계식 구하세요 라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A1이라는 것은 1시간 후에 살아있는 박테리아 수야. 자, 봐봐요. 1시간이 지났어. 1시간 후에는 10만 마리 중에서 10%가 죽어. 그러니까 90%가 살아남아. 이만큼이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그 살아있는 녀석들은 두 마리로 분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마리가 살아남았다면 두 마리가 되는 거고, 두 마리가 살아남았다면 네 마리가 되는 거야. 세 마리가 살아남았다면 여섯 마리가 되는 거고, 두 배씩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1시간 후에 살아남은 박테리아 수, 즉 A1은 이렇게 된 거야. 계산을 해볼까? 얼마니? 여기가 10만 둘셋넷 곱하기 10분의 9 곱하기 2니까 0 하나 지우고 18만 마리. 자, 첫 번째 항은 18만. 그 다음에 A의 n과 A의 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 이게 어렵거든. 자, n시간이 흘렀어. n시간 후에 마리수를 A의 n이라고 하겠지. 라고 해보자고. 하자. 하면 n시간이 흘렀어. 그래서 AN 마리가 나와 있어. 그로부터 1시간 후야. 다시 1시간이 지나면 후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만큼이 90%가 살아날 거야. 그리고 두 배씩 증가하겠지. 맞지? 맞지? 1시간이 지날 때마다 90%가 살고 곱하기 2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n시간 후에 몇인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마리가 있었다 치면 그로부터 1시간이 더 지나면 요 녀석의 90%가 살고 곱하기 2로 분열될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n 더하기 1시간 후니까 이게 바로 A의 n 더하기 1일 거라는 거야. 끝. 그죠? 정리하면 되죠? 이게 얼마니? 5분의 9랑 5분의 9 1.8 이렇게 쓰자. 곱하기 A의 n이 n 더하기 1일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처럼 첫째 항 찾고, 둘째 항 찾고, 셋째 항 찾고, 넷째 항 찾고 찾아가지고 규칙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지. 물론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등차나 등비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그래. 근데 지금 요거는 등비 수열이야, 그죠? 5분의 9를 곱하면 되니까. 자, 어떻게 봐? 여기는 우리가 임의로 설정해버린 거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n시간 후에 뭔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리고 그로부터 1시간 후를 식으로 만드는 거야. 식으로 만들었는데 요 녀석이 사실 A의 n 플러스 1인 거니까. 요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번에 나올 거야. 그러니까 직접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자, 전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직접 찾아. 자, 첫 번째가 18만이었어. 그러면 1시간이 더 지나면 18만 마리가 90%가 남을 거고 2배 할 거지. 계산하지 말아봐. 1시간이 더 지났어. 그러면 두 번째가 이거였는데 요 녀석의 90%가 살아남고 다시 2배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8만 곱하기 이거 계산해보자. 이게 5분의 9잖아. 5분의 9 제곱. 여기는 18만 곱하기 5분의 9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등비 수열인 걸 알아챌 수 있다는 거지. 첫째 항이 이거, 공비가 이거잖아. 이렇게 가니까. 아, 그러니까 n번째 항에다가 공비만 곱하면 그 다음 항이겠구나.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야. 되는 건데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 아닐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한 번에 찾는 것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고. 난 도저히 이게 안 되겠어. 그럼 이렇게라도 해야지. 하나, 둘, 셋 정도는 찾아줘야 돼. 그래야지 이게 등차인지 등비인지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문제 3번 한번 보자. 다음 페이지야. 문제 3번. 말이 길어. 자, 말이 길어.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ABC의 각 변의 중점을 선분으로 연결해서 정삼각형을 나누면 나누어진 정삼각형의 개수는 4개죠. 그림을 보면 누가 봐도 4개야. 다시 나누어진 정삼각형 중 가장 안쪽의 정삼각형에서 다시 각변의 중점을 선분으로 연결하여 정삼각형을 나누면 나누어진 모든 정삼각형의 개수는 7개지. 이와 같은 과정을 n번 반복했을 때 모든 정삼각형 개수가 an. 자, A3를 구하시고 관계식을 찾으세요. 자, 어렵다 이게. 자, 문제 3번. 자, 그럼 단계별로 해보자. 좀 크게 가야겠구나. 제일 처음에 삼각형이 원래 있었어. 여기서 이제 중점을 땅에서 연결을 시키면 한 번에 시행이 된 거야. 하나, 둘, 셋, 4개 나왔어. 그래서 A1은 4 라고 책에 나와있지. 자, 두 번째 단계는 이 중에 제일 안쪽에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중점 요렇게 했더니 두 번째 시행을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3는 한 단계를 더 해야 되지. 가운데 있는 거를 중점, 짠. 자, 세 번째 만들어지는 모든 정삼각형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 9, 10개. 이런 식으로 돼요. 한 단계만 더 해볼까? 자, 중점, 짠. 네 번째 해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 9, 10, 11, 12, 13. 이런 것을 등차 수열이지. 더하기 3하고 있죠. 등차 수열이었던 거야.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 항은 10, 그리고 관계식이잖아. n번째 항에다가 3 더하면 그 다음 항이에요. 이렇게 된 거야. 답은 이렇게. 자, 3번은 할만한 것 같아. 그나마. 문제 또 밑에 나와요. 문제 4번. 저것도 조금 어려워 이제.
저기 농부가 밭을 갈고 있지. 자, 문제 4번. 한 개를 심으면 10개를 수확할 수 있는 감자를 재배하는 어느 농가에서 한 개를 심으면 10개가 뿅 나오는 거야. 자, 감자에서 매년 수확된 감자 중에서 400개는 남겨두고 먹어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남은 거에 나머지의 70%는 잠깐만 400개를 남겨두고 남은 거의 70%는 판매하여 아니고 판매하고 남아있는 거의 30%는 다시 심어. 이런 패턴이네. 그러니까 자, 올해 수확한 감자가 800개, 올해 수확량이 800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규칙은 뭐냐면 해가 1년마다 400개는 빼놓고 남겨놓고 남은 거에 70%는 팔고 30%는 다시 심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심으면 하나를 심을 때마다 10개씩 감자 맺히는 거야. 자, N년 후에 수확하는 감자의 개수를 N년 후 수확된 감자의 개수 A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A1 값을 구하고 관계식을 구하자. 자, 올해 수확량이 800개니까 이제 1년 후 생각해보세요. 800개 중에서 400개는 남겨놨어. 그럼 400개가 남았잖아. 이게 남은 거야. 나머지의 30%만 심는 거예요. 파는 건 의미가 없지. 수확량을 결정하는 거니까 파는 거는 팔아. 심는 게 중요한 거잖아. 나머지의 30%를 심으면 하나당 10개가 되니까 곱하기 10. 1년 후에 수확량을 적어요. 계산. 여기 곱하기 10 해야 돼. 하나 심으면 10개 되는 거니까 얼마니? 여기가 400, 4, 120, 1200. A1은 1200. 1년 후에는 1200개가 수확된다. 자, 1년 더 가볼까? 직접 찾기로 한번 해보자. 자, 1년이 더 지나면 1200개 출발하는 거지. 1200개에서 400개를 빼내고 남은 거의 30%를 심으면 10개씩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저게 변하는 파트가 있고 변하지 않는 파트가 있잖아. 그걸 잘 보면 돼요. 이건 얼마니? 잠깐만, 계산 좀 봐봐. 다시 1년이 지났어. 자, 그러면 여기가 A2겠죠. 계산 좀 잠시 후에. 자, A2가 있었는데 400개를 빼내고 남은 거에 30%를 다시 심으면 10개씩 증가할 거야. 이게 A3. 요렇게만 해도 패턴은 다 찾아지는 거야. 계산을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3이면 여기가 4가 될 거고 여기가 4면 여기가 5가 될 거야. 안 변하는 건 여기잖아. 빼기 400을 하고 나서 나머지의 30%를 심으면 10개씩 증가할 거야. 여기는 안 변하는 거야. 직접 계산을 다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n번째 수확한 거에서 400개를 남겨놓고 30%를 다시 땅에 심으면
10개씩 풀어날 거야. 그 다음 해에. 이렇게 되잖아. 이게 관계식 되는 거지. 자, A1은 1200이고 관계식은 요거.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기가 300, 여기가 3이야. 그럼 곱하면 3 곱하기 AN 마이너스 1200 했더니 그 다음 해의 수학량 이렇게 돼요. 이 녀석은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숫자를 다 찾아서는 규칙 찾기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뭐야? 식을 그대로 연출을 몇 번 해보는 거라고. 계산하지 말고. 그러면 변하는 숫자들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추측하는 거야. 아, 저렇게 되니까 n이면 n 플러스 1이 되겠구나. 여기가 2, 3이니까 3 되면 4 될 거고 4 되면 5 될 거니까 n 되면 n 플러스 1이겠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